그 스님께서 이렇게 사회의 이슈화가 되는 문제들에 굉장히 발빠르게 민첩하게 대응도 하시고 또 실천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또 스님 보면 이렇게 특히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뭐지 옛날에 홍은동에 사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과후 교실, 방과후 교실을 예, 교실도 매년 하셨죠. 네. 또 그 금륜사로 오셔서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 지금 비구니 회관 가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을 위한 법회 그걸 엄청 신경을 쓰시는 걸 보면서 아,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그런 뜻이 있어도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아유 내가 뭐 그것까지 하겠니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포교의 영향을 끈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면 끝까지. 네, 스님이 그런 거 지적해 주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2000년도에 금장사는 이렇게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도 뭐 하여튼 항상 뭘 하려면 돈이 없더라고요. 항상 가난한 동네에서 제일 부자 마음을 가진 스님이 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비탈 가난한 동네에 이제 그 작은 78평 집을 한 채 사가 그 절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양부 부모님은 다 직장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벽을 의지해서 놀 데도 없으니까 담이 있는데 거기 비비고 놀고 서 있고 스님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제 스님들이 구경거리예요, 걔네들. 이제 그걸 보고 쟤네들한테 내가 우리 사찰에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같이 고민을 했어요. 아, 우리도 방과후 교실을 해야 돼서 걔네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6년을 경영하다 이제 금년사로 이제 경기도로 오느라고 이제 이어지지 못했는데 오면서 나는 행복했다. 왜? 방과후 교실을 하면 다 돈을 남겨야 되지만 우리 스님들은 돈을 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돈 받아가지고 거기다 더 질적으로 좋은 음식과 좋은 것을 보태주면은 걔네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제 6년간 할 때 스님이 그것을 처음 시작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회관에 오니까 회관이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지 어린이 교실이 어린이 법당이 지하에 제일 구석에 그것도 비가 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막 저리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린이 법회가 어렵다는 건 난 너무 잘 알아요. 그 방과후 교실부터 끝없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1년, 그러니까 처음 들어서 시작해갖고 제일 늦게 오픈한 것이 어린이 법당. 1층으로 끌어올라오고. 그 막 박혀있던 미륵 방가살상 부처님도 모셔오고. 그랬고 잘하셨어요, 정말. 해서 어린이들이 과연 모일까 그랬는데 요즘 또 애도 안 낳잖아요. 첫 법회에 어린이가 8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회에 그 어린이들을 그 해관 투어를 한대. 그 법회 그 문화국장 스님이. 그래서 투어를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한눈에 보면 건물이 다 보이지만 어린이들은 구석구석이 다 별천지로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요 법회를 하는데 글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당연히 데리고 들어라. 그래갖고 법회를 하는데 그 등치가 큰 국장 스님이 어린이 8명을 데리고 쫄쫄쫄쫄 줄 세워서 법당으로 들어올 때 병아리 때처럼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죠. 그럼 이제 어린이 법회가 우리 어렵고 지금 어린이도 없는데 하나든 둘이든 하면은 그럼요, 부모가 따라와. 젊은 부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그 다음 날 이제 코로나로 밥도 잘 못 드리는데 부모가 밥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하고. 얼마나 이게 거룩하냐. 아유, 감사한 이제 일이죠. 코로나만 끝나면 정말 더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아주 수석 그래서 1대. 1차 뭐 한 명도 없었지 않아요. 성공했어요. 아유, 그래서 잘하셨어요. 젊은 아버지가 와서 밥 퍼먹는 거가 너무 그렇게 좋죠. 희망적인 거야. 지금은 밥이 없어요.
그래도 그럼. 자기 아이가 절에 오니까 젊은 아빠가 다 따라와서. 따라온 거야. 따라와서 그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다 와서 먹어주는 것만 먹어주는 감사하지. 게 그게 스님이 차비 없다고 나한테 연락하면 똑같은 거야. 완전 대모산 아래에 지금 새롭게 희망이 싹 근데 뜨고 이제 있네요. 더 좀 크고 해야 될 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네. 그 시작을 잘 하신 네. 거예요. 스님께서는 스님의 행보 자체가 뭐 어느 곳으로 절을 이동하던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던 네. 스님의 원력과 그 행보가 정말 그 중생들을 향한 향심, 부처님 모시듯이 그런 마음을 네. 지니신다 이 생각도 했고, 요번에 그 미얀마 사태 때문에 네.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민주화를 겪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갖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미얀마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없고. 너무나 답답해 있는데 네. 스님께서 진짜 엄청 빠르게 성명서를 빠르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게 빠르지도 못했는데 계속 주시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아무래도 종단하고 네,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종단은 그때 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로 네,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종단이 움직이면 우리도 바로 이제 준비는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절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모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거 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렇죠, 거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회관에서 그 후원금을 지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또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그것이 일정 금액 모이면은 정확히 루트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또 이제 지난번에는 미얀마 스님들이 나와 계시는 분도 참석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아주 기도를 같이. 기도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우는 것이 그렇다고 그쪽으로 쫓아갈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사회 이슈에 그렇죠. 불교가 바로 같이 움직일 네, 수 있는 네, 네. 이런 그 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얀마가 또 불교 국가니까 네, 우리하고 네. 무관하지 않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튼 참 스님께서 하나하나 행적이 행보가 같은 비구니 스님들이 봐도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에요.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각별히 또 스님이 환경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시는 분이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불자들은 환경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네. 그 환경 문제가 스님께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어야 되는지. 예. 우리 국가의 이 금수강산이 다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쓰레기들을 함부로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취임할 때 뭘 그 상징적으로 드릴까.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한 거죠. 하나는 너무 넘치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공양 정신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으면 병들지.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니까. 우리 부처님의 바로 공양권 하루에 한 때를 걸식해서 잡수던 것에 운동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짐으로 해서 비닐이나 종이를 안 써도 돼. 가서 떡 주면 받아갖고 오면 되고, 이제 그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 그래서 우리 비구니 소임 스님들 보고 우리가 환경 문제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한강변이라도 가서 쓸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계속 작년 그랬더니 요번에 우리 비구니 회관이 있는 그 일원 본동에 동장님이 오셨는데 여성분이시고 불자셔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을 했더니 강남구에 청소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동 직원들하고 지금 예정은 4월 16일이 화요일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전에 쓰레기 줍기로 스님들하고 우리 회관에 있는 스님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때 그게 무슨 이벤트처럼 남에게 보이면 이게 안 해야 돼. 정말 수행이 돼야 돼서 그래서 그 동장님한테 이것도 또 괜히 보여주기 위한 거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럼 지속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작은 것서부터 우리 사찰에서 우리 음식이 결국은 그 육식이 넘치면은 그만큼
저기 기온이 상승하고 오염되는 거, 비닐 한 장 씀으로 해서 얼마만큼이 축적되는 거, 종이봉투 하나 잘못 쓰면은 나무가 몇 그루 없어. 이걸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돼서 지금 행안에서 두 번째 일요일, 제가 두 번째 일요일만 금륜사를 가거든요. 그때 환경 다큐멘터리 법문을 해요. 네.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환경 다큐멘터리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 스님, 문화국장 스님이 이제 주축이 돼갖고 보여주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거 절대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 불자님들 전부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넘치게 먹고 살 필요 하나도 없고 정말 소박하게 그게 부처님 경전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모심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시고 쉽지는 않아요. 예, 일회용품 안 쓴다는 게. 예, 그래도 플라스틱. 한 3년을 내가 반복적으로 그 새로운 하니까. 걸 안 썼어요. 들어온 걸 씻어서 쓰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참 퇴임하실 때 제가 갔잖아요. 네. 그때 나 깜짝 놀라서 오 이러시대 무대 위에서. 스님같이 바쁘신 분이 그 학자의 퇴임에 오신 게 너무 감동이었고 그때 전국 지방 다닐 때니까 네. 그래도 어째도 제가 그날은 가야 한다고 갔는데 제가 밑에 있는데 스님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정목 스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제가 그날 퇴임하실 때 네. 스님 강연하셨잖아요. 네, 퇴임식 강연을 하셨는데 퇴임하면서 퇴임식 강연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사실 그냥 퇴임 인사 정도 하는데 그때 그 강연 주제가 기억이 나요. 법계와 스님이 이제 화엄하게 대상하신 거라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 네, 아우 스님 감사해요. 네, 그거를 그때 스님 강의하셨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다 진리 세계에 사는데 누구나 보현행을 해야 된다. 네, 네. 보현십행, 보현행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중도, 네. 바로 치우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스님이 화엄학을 전공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말 스님이 하나의 탁 타이틀로 걸으신 게 저거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맞나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좀 깊이 관심 있게 들었죠. 정목 스님은 정말 예민하게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제가 기쁜데요. 화엄경은 80권이라서 방대하거든요. 거기에서 퇴임 주제로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 세 단어를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법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지금 오늘 정목신 계시는 윤화방송이어서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진리 그럼요. 다 법계고 또 거기에 사는 우리도 다 법계의 현존이거든요. 그렇게 아까도 윤화방송을 말씀드렸더니 막 기기는 기본이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러시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만약에 법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보현이 없다면 그 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삼종세간에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이잖아요. 그게 딱 그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기세간은 법계고 중생세간은 법계와 보현이고 그리고 중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생세간에 그 중생세간을 가치 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정각세간이거든요.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객관 현상에 누가 그것을 움직이나 중생이 움직이면 중생세계로 흘러갈 건데 화엄경은 전부 보현행원이에요. 보현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법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보현의 역할이고 그거를 정말 다 국토로 오염시키는 것은 중생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현이 움직여서 실행을 해서 아름다운 국토에 구현된 가치는 뭐냐? 중도인 거예요. 조화롭지 않으면은 다 지금 편견에 여러 가지 이념, 편견, 빈부의 차이 모두 이 국토가 다 쪼가리 났는데 그것을 화엄의 세계로 하나로 잘 조화시키는 그냥 뭉쳐진 뭐 주먹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간도 맞아야 되고 밥도 잘 돼야 되고 잘 조화시키는 그게 중도의 삶을. 그래서 불교는 중도라 하면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세 테마를 했는데 화엄경의 그 세계성취품에 보면은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10가지 원인을 딱 들고 있어요. 거기에 열의 실력,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 두 번째는 버북여시. 네. 봄이면 꽃이 피고 정말 가을이면 정말 진리 그대로 슬픔은 우리 울어야 되고 감동하면 눈물 나고. 세 번째가 중생행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으로 사는 중생행업.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식으로 이렇게 욕심을 내면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부처님 말씀대로 절제하고 저 살면은 아름다움이 예. 그래갖고 이제 뒤로 가면 10가지가 보현자재 공덕이거든요. 그렇지. 거기서 역시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의지하고 배우고 하는 건 다 보현의 공덕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그런 보현의 국토를 만들어야 하는 게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리고 승가가 다 보현행을 실천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날 주제가 법계야 보현. 네,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네, 스님은 정말 대단하셔요. 그 스님 그날 그 퇴임 강의하실 때 굉장히 제가 집중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왜 화엄에 대해서 집중해 들었냐면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법화경과 화엄경, 법화경, 화엄경의 요지만 뽑아갖고 책을 따로 만드셔서 그거를 경전 독송으로 했어요. 우리 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화엄경에 야마천공 보살계품, 야마천공 개참품, 예, 그 개참, 야마천공 보살 그 개참품을 매일 독송했거든요. 그걸 늘 수지 독송하면서 이제 그때는 뭐 16살, 17살 이럴 때니까 의미와 뜻은 모르나 스님이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신불급중생 시사무차별, 예. 그래서 이제 마음과 아니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세계가 차별이 없고, 그리고 마치 이 세계는 그 붓을 들고 화공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오온대로 그리는 것이 다 그림으로 그려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그 장엄함 앞에 그 어린 나이에 20살도 되기 전인데 그 계품 화엄경을 독송하면서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아름답고 멋있구나 이 세계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제가 특히 보현보살님의 행원을 엄청 좋아하고 그거를 늘 이렇게 수지 독송하고 제가 이렇게 책상에도 붙여놓고 10가지 행원을 내가 늘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도 했던 바라 그날 스님의 퇴임사의 강연이 저한테는 좀 각별했어요. 지금 스님이 지적하신 그 야마천공개참품은요 유심사상의 이제 근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 마음이 만드는데 그 마음은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 아주 진리 그저 마음과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 중생, 이 어리석음의 덩어리 중생이 사실 아주 근원에 가서는 무차별, 동일하다. 그래서 화엄경의 한학 노력은 그 모든 현상에 벌어지는 것이 다 이 마음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부처님처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보현행원의 그 자세이고. 그래서 보현행원 처음에 예경제를 해서 보계해양이거든요. 부처님께 지극히 예경하는 거. 그리고서는 참회공덕 수리하고 공양. 마지막에는 가졌던 것을 확 털어서 다 모두에게 돌려주는 게 이제 보계해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다 뭐든 어려웠고 뭐 그 4차 산업 막 하는데 물론 다 따라가야 되지만은 중심은 정말 화엄경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 한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은 미래도 있을 것이다. 그 스님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스님이 만든 그 보온병 그때 만들어서 그것도 금륜사에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거기도 보계회양 쓰셨어요. 네, 예경제불 보계. 예경제불 보계. 제가 스님이 화엄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도 관심 있다 보니 그 글줄기 하나하나를 저도 여사로 보지 않았죠. 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그 봉영사의 학생들에게 학인 스님들에게 그 화엄경 강의하시는 거 제가 그거 유튜브로 2편을 다 찾아서 봤어요. 스님에게 시간 되면 가서 직접 강의도 듣고 배우고 싶다.
지금 줌으로 네, 하원경을 줌으로 이제 사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요일마다 해서 지금 20강째 다음 주가 20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비구니 회장만 해도 일이 벅찬데 강의까지 하시려면 같이 있는 스님들이 아침 차 마시면서 이제 하원경 개송을 몇 줄이라도 네, 같이 네.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경을 좀 강의해줬으면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장님들도 권하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잘하셨어요. 벌써 20번째 나가는데 굉장히 저는 그냥 도취되어서 또 제가 스님도 신심이 나시고 에너지를 그래서 얻죠. 더 좋은 거가 에너지를 얻는데 전국에 계신 분이 줌을 통해서 다 볼 수 오보감이 없이 있으니까. 무고물의 영무주예요. 네. 우리 그 하원경 강명각도도 1년 보감 무량거 하니 무고물의 영무주시지. 3세살 최영편 성심 여기 굉장히 멋있는 개성이에요. 오보감 없이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생각으로 3세 시방을 깨뜨려 보면 어느 순간에 방편을 뛰어넘어서 바로 열의 심력을 얻는다는 그런 딱 지금 그래요. 오고 가지 않으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를 한 3년 걸릴 건데요. 이제 제가 봉영사에서 강의하게 된 거는 원래 중강도 살았지만 묘엄 학장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절 보고 그래 봉영사 학장을 너에게 넘겨주고 싶다 이런 그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적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아직 승가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행은 못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하원경 강의할 사람이 없어서 네. 그때 그러니까 2011년도 그 12년 신학교부터 2년을 일주일에 그 스승의 자리를 메꿔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반스님이 학장으로 오셔서 그때는 이제 연말에 특강만 하고 그리고 해장하기 직전에 또 그 도반스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또 2년을 하원경을 했어요. 그래서 봉영사 앞뒤로 10년을 강의하면서 하음에 이제 진짜 도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스승의 자리를 메꿔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 하음에 그렇게 공부함으로 해서 학연심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구니 스님 중에서 우리 이제 봉각 스님, 그리고 해주 스님, 이제 강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화엄 강의. 네, 화엄 강의 해준 그런 분들의 강의는 참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이 화엄 자리가 벌어져 갖고 우리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전국 비구니 스님들, 우리가 6천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회장 스님이시다. 늘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데, 전국 비구니 스님들 대상으로 지난번에 아주 대대적인 그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아마 그런 대규모 설문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번 조사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스님들하고의 그 네트워크가 한 지금 5,500명 정도 거기에 이제 예비 비구니 스님도 있고 6천 비구니에서 이제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스님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신가? 그리고 무엇을 제일 급하게 알고 싶고 생각하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확보된 전화나 그 문서로 웹 문서로 이제 띄우기도 하고 또 요번 그것은 직접 이제 우편으로 우리가 주소 있는 스님들은 우편을 해서 요번 일을 하면서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또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또 한쪽에 그 젊은 스님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다 해서 이제 분석까지 전번 총회 분석까지 다 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주거가 옛날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출가 사문의 매력이고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안주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그래서 이제 주거 복지가 정착할 곳이. 스님 집 하나라도 내려놓을 곳이 이 시대. 그래서 주거 복지. 또 공부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수행 이렇게 그 철이 끝나면 옮겨야 되는 것이 3개월 해제하고 나면 또 어디 옮겨야 그것이 이제 늦게 출가하고 이런 젊은 스님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민 아플 때 이런 게 수록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비구니 승가가 어떤 뭉쳐진 힘이 없지 않냐. 한 분 한 분 보면 굉장히 똑똑한데 좀 뭉쳐진 힘. 그러기 위해서는 승가가 미래를 우리가 그 걱정하더라도 뭉쳐진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요, 노스님들이 혼자 계시고 스님들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스님들은 또 개인화, 아주 그 개인이 어떤 공간을 하나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 같이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같이 가지고, 그게 육화정신이거든요. 부처님 같이 배우고 마지막에 이화동균, 이익이더라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승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 1년 내내 밖으로 검토를 했어요. 어디 그런 데가 있으면. 근데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그러고 이제 그걸 다 검토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는 내부로 저희가 문제를 갖고 들어가지고. 회관 안에서. 회관 안에서. 그냥 우리 정목스님의 의견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4월 30날 저희가 이제 발기를 해서, 요번 4월 30날 발기를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스님이 다 안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와서 다들 바쁜 스님들이 많으니까, 또 지방에서도 오시니까, 이건 줌으로 하는 의미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수행 공간하고 공부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잘 짜서, 그래서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4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그 유대하면서 수행하기, 공유, 수행하기.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의 출가 정신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요게 이제 금년에 제가 작년에는 밖으로 더듬었다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공간을 고치는 거예요. 와서 모여, 지방에서 못 가시는 분은 주무시고. 그래요. 그 예전에 우리가 승가가 출가를 하면 노스님, 은사스님, 사형사제, 또 뭐 객스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승가 공동체. 지금은 이제 출가도 워낙 나이 들어 늦게들 하시고 이러니까 개개인들이 혼자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수행 공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자는 건 따로 한다 해도 수행만큼은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네요. 그 설문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고 수행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그렇지만 옛날 같은 그런 선방이나 강원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지금 비구니 수행 공동체 여기에 맞춰야 돼서 각자 자기 있는 데서 다 하면서 한 달에 시간을 내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와서 잠시라도 함께.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 배울 것도 공유하고, 지금 뭐 정보 시대니까 딱 배워갖고, 그리고 유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제 못 오는 스님들한테 줌으로 같이 할 거예요. 너무 좋네요. 우리 비구니에서 줌도 이제 우리 국장 스님들이 거기 뭐 교육국장 스님이나 너무 유능해요. 젊은 스님들이 이제 그런 거에 미디어에. 전번에 총회도 대면 비대면 같이 했거든요. 줌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좀 오고 아까 말씀대로 오고 가지 않아도 무거물에 영무주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서가고, 그래서 저 산골에 혼자 뭘 해야지 이런 스님한테 연결을 해드리면, 또 아니면 쫓아오시면 돼요. 다 내려놓고 비구니 회관에서 오라니까 가보자. 가서 우리가 기쁘고 같이 미래를 염려하고 설계하고, 이것이 지금 제가 구상하는 비구니 승가 공동체 결사. 아마 금년 1년은 거기에 스님도 발기인이세요. 발기인이 같이 이제 뭐든지 해야죠. 4월 30날 수행하는 것이라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정확히 읽어야 되고, 그 열애 출연품에 보면 불실어시가 있어요. 부처님은 때를 놓치지 않으셨다. 중생을 구제하는데 떼놓치면 중생 다 얼른 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열애 출연 불실어시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적재적시에. 그때 딱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설문조사도 끝났고 요구사항도 알았으니까 이제 승가 결사를 해서 스님들에게, 그렇다고 한 분 한 분의 집을 다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갖고 있는 사찰을
그런 데가 한 지금 2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네, 벌써. 네. 같이 살 수 있는 거를 좀 비구니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집 고쳐놓으면 이제 거기도 가봐야 돼요. 네. 가서 제가 20년 전부터 스몰 승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 5명에서 20명 안쪽으로 모여 살자. 그리고 뭐 같이 한 공간에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곳이 5명이 기본, 많게는 20명. 그래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유하면 돼요. 그리고 서로 도와야 돼요. 네. 그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네. 아프면 돌보고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세상에 몸 아픈데 스님들이 혼자 방치돼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도 뭔가 수행도 점점점 수행력이 증장돼야 되는데 네. 혼자 내버려두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혼자 살다가 늦게 출가한 분들이 그렇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같이 묶어드리지 않으면 또 혼자 가버려요, 그렇죠. 어디로. 아이고 우리 스님하고 그냥 본각 스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밤을 새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네. 매일매일 또 매달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뭐 이제 임기 4년 마치면 네. 비구니 회장직을 내놓게 되실 거예요. 네. 회장직을 내놓게 되실 적에 이제 그만두고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될 때 어떤 회장 스님이었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네. 오늘 해본다면 네. 어떨까요? 그냥 제가 학교를 떠날 때도 우리 학인심들한테 수행자였다. 본각 스님 수행자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말한 대로 비구니회 회장도 저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네,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비구니회 일도 수행으로 한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최고의 칭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될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은 능히 그러실 겁니다. 그 전국 비구니회도 유튜브 방송 시작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구독자 수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하니까 네. 스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분들에게 네. 또 용기 한마디도 좀 주시고 네. 그리고 유튜브 우리 채널 구독도 좀 해주세요라고 한 말씀 하세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저희 비구니회는 이제 전문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리 젊은 스님들이 하나하나 배우면서 전국 비구니 유튜브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항상 그러죠. 나 허접한 거 너무 올리지 마. 그렇게 정제된 것을 내보낼 그런 인력도 사실은 없고 이제 비구니 회관이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그렇지만 저는 스님이 절 말씀하셨듯이 항상 긍정적인 네. 생각이라서 저희 언니 스님하고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못되다가도 잘 되는 집이야 이걸 그냥 여사로 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막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잘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목 스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현실에 잘못되고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을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둘이 방송하는 걸 들으시고 그래 잘못되다가도 잘 되는 집이야 이게 꽤 좋은 말이에요. 네, 네. 실수하다가도 그것을 잘 풀리려고 그래. 네, 밑거름을 삼아서 잘 나가면 되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네. 우리가 절제하고 내면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온 세계에 그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또 네, 저기 유튜브고 이 시대의 이 모든 것을 우리 정목스님 앞서가 계시고 저희 비구니 해도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이 눌러주세요. 스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네. 그러면 부처님의 이 거룩한 법이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달이 네. 되면 네. 되거든요. 어쨌든 작은 것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잘못되다 잘 되는 집이야 이렇게 하시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스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작은 선물 하나를 드려요. 이게 뭘까요? 정말요? 무엇일까요, 스님께? 저는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셔요. 네. 풀어보시면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 정말 스승이에요, 우리. 이렇게 빼놓고 순면으로 된 네. 요거는 자수를 직접 놓은 거예요. 그 자수를 놓은 것 중에 여기 본각 이름 새겨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네. 한번 펼쳐보세요. 스님. 또 이제 스님 환경 문제 생각하시니까 네. 일회용 막 휴지 이런 거 막 쓰는 그거는 것보다 안 저도 써요. 꼭 손수건 넣고 예,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도 요 손수건 우리 젊은 스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탁탁탁 휴지를 뽑고 그럼 내가 밥 먹다가 이러고 있어. 왜 그러세요? 하나만 빼. 휴지 한 장만 써. 한 장만. 그렇게 이제 젊은 스님들. 네. 오늘 봄나들이 오셔서 저하고 잠시 차 마시고 좀 쉬다 가세요. 쉬다 가십시오라고 해놓고 네. 본의 아니게 네. 이 촬영한다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아니에요, 스님. 쉬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 스님 가까이에서 뵙고 네. 스님께서 비구니회 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되실까. 사실 그 어깨가 무척 무거우실 거다 생각하고 내가 마음이 짠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본보기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거의 이제 스님이 한 10년 가까이 선배 되시는데 이렇게 연세로나 뭘로나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는구나 생각하면 제게도 본이 되고 항상 거룩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긴 시간 우리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지금 감사드립니다. 스님이 나한테 해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스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스님도 전국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어떻게 이렇게 언제 공부해갖고 그 많은 다양한 지식을 무다하게 공유하나. 우리 스님 부처님 법을 지키는데 더 같이 노력 네. 정진하셔요. 네, 스님 그, 저도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 오늘 초청해 주셔서 정말 봄나들이었고 저도 잊어버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칭찬받은 기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스님. 네. 부디 회장 사시는 동안 네. 또 그 이후도 말할 것도 없지만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봉양 끼니 거르지 마시고 그다음에 고민하느라고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니까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나이 먹으면 고민도 없어져요.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 네. 스님도 건강하세요. 네, 우리 곧 봬요.